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인은 지금 전 연방수사국장의 의회 청문회 출석 이후 대통령이 탄핵될 가능성이 높아졌는지를 궁금해합니다. 상식적인 답은 공화당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버릴 것인가, 그리고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에 달려있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하루 트위터를 쉬었던 대통령은 오늘 새벽 연방수사국장이 비밀 누설자라고 트윗했습니다. 청문회에 대한 언론의 반응은 예상대로 또는 예정대로입니다. 보수 성향은 트럼프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강조하고, 진보 성향은 대통령이 거짓말장이고 탄핵 사유 여지가 있다고 보도합니다. 컬럼니스트 데이빗 브룩스 씨는 탄핵 사유는 아니지만 트럼프의 백악관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의해 이미 죽음의 행진을 시작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당시가 아니라 북한 미사일 기술이 발전한 현재에 초점을 맞춰 대북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34지구 연방 하원 의원 선거는 라티노 후보의 승리였지만 아직 스토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LA타임스가 아직 10,000표가 넘는 표가 집계되지 않았고, 안 후보 측에서는 승리 가능성을 본다고 보도했습니다. 승리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수천 표는 더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테레사 메이가 이끌어온 영국 보수당이 과반수를 확보하는 데 실패해 지금 영국 상태는 분열과 혼돈입니다. 주요 원인은 젊은이들이 보수를 버리고 진보를 쫓아간 세계적인 추세의 결과입니다. 일본이 왕위 포기를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켜 82세의 아키히토 왕은 원하던 자유를 누리게 됐습니다. 미시건 주립대학은 못 먹는 마요네즈로 에너지를 만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교통국을 방문을 해서 며칠 전에도 살짝 그 예고편을 보여줬었죠. 미국의 기간 산업에 대해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케이블 텔레비전은 한 10분 전부터 시작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지금 라이브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라이브로 중계하는 이유는 물론 어제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장이 의회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거짓말장이다 등등의 여러 가지 그 본인에게 굉장히 그 해가 될 수도 있는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할까,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케이블 텔레비전이 라이브로 중계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특별한 얘기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어제 하루 동안 대통령이 트윗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일단은 옆에서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던 것이고, 다른 사람의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들었다는 이유는 문제를 심각하게 파악하고 느끼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대통령 스케줄이요,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저녁 8시, 동부 시간으로는 밤 11시가 돼서야 나왔습니다. 보통은 훨씬 전에 나오죠. 그리고 그 나온 스케줄 가운데 보면은 동부 시간으로 오늘 오후 2시 45분,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11시 45분이죠. 1시, 12시, 11시. 지금 로스앤젤레스가 9시 4분입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루마니아 대통령이 방문했어요. 함께 만나서 얘기하고 이제 뭔가 조금씩 스테이트먼트를 하고 나서 기자 질문을 일단은 2개 받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지금부터 2시간 한 40분 정도 남았으니까 관련 질문을 받을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본인이 얘기하는 기간 산업에 대해서만 말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네, 끝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아무런 언급하지 않은 채 지금 교통부 장관 이름이 왜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죠? 일레인 차오. 교통부 장관이 옆에 서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 10분 동안 했었던 그런 얘기의 핵심은 미국의 기간 산업은 완전히 재앙이다, 디제스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규제가 너무 많다는 것도 강조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그 규제를 다 적어놓은 파일이 정말
보기에도 무거워 보이더군요.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몸집 큰 사람이 이제 그렇게 들고 나왔는데도 몇 개를 보여주면서 하얀색 파일이었는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사람들도 보기만 하더라도 규제가 정말 많구나 생각이 들 정도여서 웃더군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그 파일을 거의 다 필요 없어 하는 식으로 집어 던지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줬는데 아마 제가 방송하는 그 몇 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말을 했을지는 모르나 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케이블 자막조차 나오지 않는 것 보니까요.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11시 45분에 그에 관해서는 간단하게 일단 얘기를 하겠죠. 개인 변호사까지 다 고용을 했으니까요. 대신 이 트위터 쓴 것 보니까 3시 10분이든가요? 3시 30분이든가요? 그때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와우 하면서 Comey is a leaker. 아니 연방 전 수사국장이 비밀 누설자네. 이렇게 트윗을 한마디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대통령이 탄핵감이라는 건가? 어제 연방 수사국장이 상원 청문회에 나와서 그 진술을 한 그 결과 정말 100만 달러짜리 질문이죠.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취임하고 나서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검사가 이제 법적인 문제를 할 것이고요. 어제 그 의회에서는 특히 러시아가 과연 미국이라는 국가를 상대로 미국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대통령을 뽑을 때 선거에 개입을 했는가 이런 것에 굉장히 의회에서는 포커스가 가 있었던 것이고 어제 완전히 새롭다거나 아니면 이 정도면은 탄핵시켜야지 하는 그럴 정도의 그 파워풀한 내용 자체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제임스 코미라는 전 연방 수사국장이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리고 제가 들려드렸잖아요. 선서를 하고 거짓하지 않겠다고 한 그 모습에서 저 사람은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진실을 증언했을 것 같다. 이제 그런 분위기는 좀 준 것 같고요. 맞습니다. 비밀하고 가장 가까운 비밀을 정말 신봉해야지만 될 것 같은 그런 전 연방 수사국장이 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비밀을 새어나가게 해서 어제 대통령 탄핵 여부가 걸린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 비밀을 새어나가겠다 하는 것은 언제였었죠? 그다지 오래되진 않았는데 뉴욕타임스가 제임스 코미의 그 친구요 대학교 그 법대 교수에게 줘서 그게 이제 어제 공화당 의원이 코미에게 물어봤어요. 그게 왜 어떻게 뉴욕타임스에 나온 거 어떻게 됐느냐 했더니 본인이 이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거짓말도 할 것 같고 해서 메모를 하기는 했는데 이것을 나도 보호하고 연방 수사국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여론이 조성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법대 그 교수인 친구에게 줬고 그 친구가 뉴욕타임스의 그 내용이요. 코미의 메모가 있다라는 것을 싣고 나서부터 이제 의회 청문회까지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코미라는 사람은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일했고 부시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전부 일을 했지만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연방 법무장관이 대통령이 임명을 한 대통령 아랫사람이기 때문에 이 뭔가 이제 믿지 못할 부분이 있고 연방 수사국은 독립된 기구지만 근본적으로는 연방 법무부 아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여러분께 잘못 말씀드린 게 하나가 있는데 코미가 증언하던 도중에 연방 법무장관이 러시아 관련 이 문제를 수사 인베스티게이션이라고 하지 말고 그저 상황 표현이다. 매러 정확하게 매러라고 했더군요.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면서 제프 세션스라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제프 세션스가 아니라 오바마가 임명을 했었던 로레타 린치 미국 최초의 여자 블랙 연방 법무장관 그 사람을 잘못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본인은 공화당 민주당도 다 겪어보니까 소속은 공화당이고요. 이게 FBI의 독립성 같은 것을 위해서는 때로는 대통령이 수상쩍다라고 싶으면 그것까지 메모를 해야지 되고 그 메모를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보단 공유해야지 된다. 나아가 언론 플레이를 한 겁니다.
전 연방수사국장이 워싱턴 게임을 한 거예요. 지금 백악관에서 스텝들끼리 경쟁하면서 많은 그 저쪽 스텝에게 해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을 리크하고 있잖아요. 리킹하고 있잖아요. 언론에 흘리고 있죠. 이런 게임을 연방수사국장이 지금은 민간인이 돼서 하게 된 겁니다. 그로 인해서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에드가 후보 이후에 가장 영향력 있는 FBI 국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어제 여러 가지 뭐 대통령이 거짓말장이다, 러시아 관련 마이클 플린 그 수사를 중단하라는 압력을 넣었다 등등 얘기는 했지만 이게 그 탄핵감이다라고 결론 내리기는 힘듭니다. 탄핵감이라 하더라도 의원 그 숫자상으로도 힘들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대통령 그 변호사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아니 연방수사국장이 자신이 그 메모해 놓은 그런 비밀 메모 같은 거를 리크한단 말이야 했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해석들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어쨌든 그 많은 가짜 진술에도 불구하고 거짓말 진술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그 코미가 이제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줬다. 그래서 대통령이 자유롭다는 게 지금 백악관이나 공화당에서 이제 그 일반인도 포함해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끝나지 않은 것이고요. 뭐 의문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과연 이 법무장관 연방 그 제프 세션스에 대해서 무엇을 코미 장관이 알고 있는지 어제 잘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질문을 받고도 왜 이 사람도 그 러시아 사람을 많이 만났으니까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그 전 수사국장이 어제 원했었던 것처럼 자신과 그 둘이서만 만났을 때 녹음한 그런 그 테이프 있는가 뭐 이런 것도 모르고 또 러시아 그 매춘부 스캔들 같은 것이 있잖아요. 전에 영국 스파이가 그 폭로를 했었던 2013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갔었을 때 매춘부와 함께 호텔에 있었고 그것을 러시아 정부가 찍어서 지금 뭔가 약점으로 쥐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공개석상의 청문회에서 할 수 없는 얘기가 있겠죠. 아무리 전 연방수사국장이 뭔가를 그 흘려서 나는 결백하고 대통령이 탄핵감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다 할지라도 연방수사국장이었던 사람입니다. 미국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완전히 미국 대통령이나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망신시키는 그런 일들을 다 낱낱이 고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공개 청문회 이후에 비공개 청문회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을지도 모르겠고요.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오늘 아침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보니까 누구를 믿을 것인가?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누구를 믿고 싶어 하겠어요? 뉴욕 타임즈 사설 제목입니다. 미스터 코미와 대통령의 모든 거짓말들. 진보 언론이잖아요. 그에 비해서 이제 보수적인 언론들은 또 나름대로의 얘기를 하고 그러나 보수적인 팍스 뉴스 가운데서 크리스 월레스가 지난번에 그 토론회 할 때 정말 그 진행을 잘했었잖아요. 이 사람이 그 팍스에서는 이제 비교적 좀 쿨한 마인드도 있고 그리고 또 그 균형 있는 마인드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그 정치적으로 데미지는 됐다라고 평가를 하더군요. I thought it was very damaging to the president, as has been pointed out by Shannon repeatedly. James Comey called the president a liar, said that he lied about the.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그 라이어라고 거짓말장이라고 했으니까 물론 대통령 측에서는 백악관에서는 코미가 거짓말장이다 했지만요. 저는요 어제 이 내용이 가장 와닿더군요. CNN 방송은 대통령이 거짓말장이다라고 했고 팍스 뉴스는 코미가 거짓말장이다. 대통령은 조사 대상자도 아니었으니까 깨끗한 사람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잡지 그 네이션 같은 경우는 제임스 코미가 대통령에게 독약을 막 뿌렸는데 대통령은 내가 승리했다라고 선언했다. 이게 이제 그 네이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모든 것은 로버트 뮬러 지금 특별검사의 수사에 달려 있어서 특별검사는 원하는 사람 모두 다 증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고 대통령까지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형사법을 위반했다고 생각이 되면은 대통령까지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버트 뮬러가 누구예요? 전에 FBI 국장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의 후임자가 어제 청문회에 나왔던 제임스 코미입니다.
FBI에서요. 그래서 물론 그 FBI 국장이라고 하면은 좀 페어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일 테고 은퇴한 사람이니까 이미 더할 테서 그런 사실에 근거해서 수사를 하겠죠. 그러나 해석에 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됐을 때 해석을 해야지 될 때 아직까지 업적을 이룬 것이 없고 좀 불안해 보이는 대통령에게 더 신뢰하는 해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본인이 FBI 국장이었을 때 그의 후임자인 제임스 코미의 증언에 더 무게를 둘 것인가. 모든 것을 다 헌법에 준수해서 하겠지만 어제 제임스 코미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FBI에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고 강하고 헌법에 준수해서 국민을 보호하는데 대통령 그 트럼프 행정부는 나와 FBI 국장과 FBI를 disfame 훼손시키려고 했다는 이런 것들이 로버트 뮬러도 어느 정도 그 제임스 코미와 이제 이 의견을 그 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FBI라는 자신이 속해 있던 그 조직에 대한 그 사랑이라고 할까요? 애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탄핵이다 아니다 이렇게 가더라도 정치적으로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상원이 공화당이 그 52명, 하원이 공화당이 241명이어서 하원에서 과반수, 상원에서 3분의 2인데 이게 힘들었잖아요. 지금까지. 닉슨은 이제 탄핵 재판 가기 전에 사임했고 앤드류 잭슨과 빌 클린턴은 하원에서는 통과됐는데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해서 탄핵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더 좀 그 두려워 보이는 것은 사람들이 지쳐가는 것 아닌가?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에서 날마다 뭐 러시아 스캔들이니 사위 스캔들이니 이런 얘기만 나오지 뭔가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직은 없잖아요. 그래서 공화당의 리더십도 지금 백악관과 아무 일도 할 수 없네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공화당에서는 원래 마이크 펜스라는 부통령이 완전히 그 복음주의 보수적인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중간에 놓고 뭔가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전에 민주당에서 버락 오바마가 뭐 초선 그 상원의원이었고 해서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상당수의 미국 사람들은 정치인들이나 일반인이나 마찬가지로 블랙을 인정하기 싫어하죠. 오바마가 블랙이기 때문에 인정하기는 싫지만 와이신 아주 그 오랜 경력이 있는 이제 그 조 바이든이라는 부통령이 있으니까 그를 믿어보자 하고 또 조 바이든이 여러 가지 일을 의회와 대통령 사이에서 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별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백악관에서 그만 그 부통령만 모르고 중요한 일들이 터져버리고 스캔들로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화당 리더십이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가기 힘들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달 뭐 중순이래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대통령의 사위가 역시 비공개 어제 열렸던 그 정보위원회에 비공개 청문회에 출석을 하게 되거든요. 뭐 이 사람도 대통령 선거 캠페인 할 때부터 그리고 이제 뭐 러시아 문제로 물러난 마이클 플린과의 관계도 있고 블라디미르 푸틴과의 관계, 러시아 대사도 직접 만났고 하니까 이게 이제 그 좀 시작일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은 들고요. 그래서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모든 그 미국 분들에게 세계에서 또 미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시는 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케이스가 이제 시작이다 하는 것,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잠시 뒤에 이 공화당의 컬럼리스트는 이 내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뉴스에서 전해드려야지만 되는 그런 내용을 전해드린 것이고 잠시 뒤에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컬럼은 이렇게 가겠구나 하는 게 거의 확실해 보이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범죄가 아니라 문화다. 데이비 브룩스 씨가 오늘 자신의 그 칼럼을 쓰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뉴욕타임스 칼럼리스트요. 정말 범죄는 아니지만 문화다. 일단 그 어저께 있었던 그 미국 청문회에서 가장 그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러시아와 트럼프 캠페인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었는가.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날 만한 쫓겨날 만한 범죄 행위를 했는가. 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물론 그 마이클 플린이라는 본인의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해서 조사하지 말라는 그런 그 요청은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아들은 아니 말귀도 못 알아듣느냐, Let him go가 어떻게 조사하지 말라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건 에릭이 말귀를 못 알아듣나요? 지금 조사 한참 받고 있는 사람을 그 let him go 놓아주어라 하는 게 조사하지 말라는 얘기죠. 대부분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그 데이비 브룩스 씨는 그 정도 가지고 그 쫓겨날 만하다 하지는 그 않는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그 연방 수사국장을 해고했어도 마이클 플린에 대한 조사는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는 언제나 너무나 그 자신만 생각하고 자신에게만 집착이 돼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코미 국장도 말하잖아요. 내가 조사 대상자인가? 3번이나 물어봐서 3번 다 아니라고 답을 했더니 그것을 공개해서 내가 조사 대상자가 아니라고 러시아와 관련 있는 부분에서 얘기를 좀 해달라고 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안 하니까 충성심이 없어 하고 이 충성심이 없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고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당신 해고, you fired로 매듭을 지었는데 여기까지는 그 데이비 브룩스 씨가 보통 행정부에서 늘 일어나는 스캔들이다. 탄핵감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게 정도의 차이가 있고 한계 대통령이 이 정도에서 그 파이어를 시켰는데 기분 나빠서 다 결국은 정서와 감정이 연관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뭔가 이 일에 허점이 있었을 때 그 허점을 말하고 해고를 시키지만 그 허점이 있어도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이 평소에 많고 어쩌다 실수지 하는 너그러운 마음이 있으면 해고 안 하죠.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은 늘 있는 어느 행정부에나 아마 있을 거예요. 사람 사는 세상에서 가족끼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 어제 청문회에서 중요했었던 것이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성격적으로 정부 조직과는 맞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데이비 브룩스 칼럼니스트가 본인의 주장 계속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 자레드 쿠시너는 정부라는 조직에는 맞지 않는다. 너무 혈족주의, 주변 사람들 주의, 이제 자신 주변 사람들과 의견이 다르면 적으로 하고 이런 것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어왔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그런데 반면에 코미라는 연방 수사국장은 그야말로 최고의 조직주의자잖아요. 연방 수사국이라는 데가 조직적으로 일이 안 되면 되겠어요? 법치국가의 최고의 조직주의자. 두 사람이 맞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은 이기심으로 지금 자기 파괴를 스스로 해나가고 있는데 뭔가를 자꾸만 내가 최고야, 나는 옳아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집착을 하느라고 다음 단계를 생각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을 하고 그런 사람은 배신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사람은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해를 입기가 쉽다고 아주 그 위험할 수 있다고 복수당할 수도 있는 그런 그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는 외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제 진행됐던 그런 부분이 탄핵감은 아닐지 모르나 결국은 내부에서 스스로 내려앉을 수 있다. 이미 백악관 스태프들이 많은 것을 서로 이제 그 리크하고 내가 더 올라가 보려고 그리고 대통령의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충성하는 모습을 열심히 보여주려고 하고 제가 충성하지 않는데요 하고 뭐 일러 바칠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그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와 트럼프 캠프 사이에 별 심각한 일이 없었어도 일단 뭐 조사는 특별검사가 임명됐으니까 될 테고 이미 산성으로 변해버린 백악관이 유황으로 돼버릴 것이다. 지금까지는 도입부일 뿐이다. 클린턴 행정부의 화이트워터 스캔들을 상기시킵니다. 그 스캔들이 클린턴 부부가 이제 알칸소의 주지사 부부였었을 때 뭐 친구를 시켜서 몇십만 달러밖에 안 돼요. 투자하게 하고 본인들도 투자금 날리고 그 사이에 뭐 사람도 뭐 죽는 사람도 나오고 사람들 손에 입히고 이것이 알칸소 주지사 시절에 주지사라는 직권을 남용해서 하게 했느냐. 그때 또 힐러리 클린턴은 변호사였고 힐러리 클린턴이 속한 그 변호사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스캔들이 처음에 생겼을 때
6개월이면 끝나겠지. 클린턴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7년 갔고 그 사이에 이제 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조사받고 알칸소 시절까지 올라가서 모니카 루빈스키라는 뭐 알지도 못하는 대학생이 나오고 해서 결국은 그렇게 됐잖아요. 막판에. 그런데 트럼프 스캔들은 더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힐러리 클린턴과 빌 클린턴, 그 당시 빌 클린턴 주변에는 너무나 그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백악관이나 행정부나 그렇지 않고 그리고 그 클린턴 부부 자신도 굉장히 그 세련된 그 정치인으로서 대처를 했는데 두 사람 다 변호사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기질 자체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기분대로 폭발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누가 져요 이럴 때? 보통 인간관계에서도. 그래서 굉장히 그 나쁘다. 다만 이제 굿뉴스가 있다면 이 사람은 그 조직 뭐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데이빗 브룩스 씨. 시민사회의 제도는 여러 가지 그 풍화 작용을 일으켜서 다음 단계로 나간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죽음의 행진은 일단 슬로우하게 시작됐지만 이어지다가 그야말로 아주 어글리하게 갈 것이다 하는 게 지금 그 데이빗 브룩스 씨의 얘기입니다. 한국 얘기 좀 전해드리면요. 월스트리트저널은 하루 지나서 이 내용을 이렇게 해석을 했네요. 한국의 그 사드 시스템에 대한 입장은 바뀐 게 아니다. 헤드라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충분하게 조율하기 전에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의 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죠. 한국은 제가 며칠 내내 보좌관이라고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국가안보실장입니다. 혹시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정정합니다. 뭐 의미는 같지만 뭐 그 포지셔닝 그 이름 타이틀 자체가 달라서요. 한미 동맹 아래 한 약속을 원칙적으로 깰 뜻이 없고 환경 리뷰 이제 한다고 한 그 얘기에 대한 해명이 되겠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렇게 한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이보다는 북한의 또 다른 미사일 테스트가 훨씬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제였던가요? 제가 이 관련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이틀 연속 테스트를 했으니까요. 데이빗 브룩스 씨가 아니고 골든 프레이크 씨, 전에 저와 자주 인터뷰를 했었던 맨스필드 재단에 지금 이제 다른 나라 대학교에 연구소로 가 있는 그 사람이 얘기를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시아 환경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북한의 핵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북한 정책을 세워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뉴욕타임스가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그런 내용을 전하고 있거든요. 지금 북한이 함정 미사일 테스트, 신형 그 지대함 테스트를 했잖아요. 원산에서 동해 방향으로 도쿄발로 보도를 하는데 이 내용 뭐 미국의 다른 언론도 다 보도를 합니다. 미국과 일본의 그 함대가 한반도 그 영해를 떠나고 며칠 뒤에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 테스트를 했는데 칼비노하고 로널드 레이건호가 떠나고 나서요. 지금 한국에서는 단거리 지대함 그 순항 미사일로 보고 있죠. 뭐 땅도 필요하고 또 함대도 필요한 그런 것이요. 그래서 한국에서 첫 번째 국가안보 그 안전 그 보장 회의가 열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뭐 더한 고립을 시켜야지 되고 그리고 미사일 발사 테스트를 힘들게 하도록 경제적인 그 봉쇄도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드에 대해서는 중국을 의식한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중국뿐만이 아니라 여론도 의식했겠죠. 그래서 환경적인 검토를 하겠다 했는데 이게 북한에 대해서 강성인 미국의 대북 정책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사드의 환경 그 검토와 그리고 인도적인 차원 내 그 지원한다는 방북단은 허용을 했잖아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핵 능력이 지금이 아닌 그 자신이 과거에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었던 그때에 머물러서 생각할 그 위험이 높은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문가의 말 등을 인용을 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 그 미래포럼 연구원인 김두현 씨인가요? 같은 경우는 눈을 크게 뜨고 북한을 바라봐야지 된다.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고요. 경남대학교의 동아시아 연구소의 김동엽 씨
이분은 이제 은퇴한 해군 사령관이기 때문에 좀 더 가깝게 이슈를 볼 수 있겠죠. 어제 테스트를 4월 달 평양에서 이제 군사 퍼레이드 할 때 김일성 그 생일 열병식 할 때 보여줬었던 그 미사일을 테스트한 것으로 보고, 만일 그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한다면 우리 그 전투기와 함대로 무찌를 수 있다는 것을 북한이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 미국 태평양 사령관이 이례적으로 코멘트 빨리 안 하던데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뭐 관방상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정도는 얘기했지만 북한을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의도적으로 칼빈슨호가 있는 동안은 미사일 그 테스트를 그쪽을 향해서 안 했다고 봅니다. 너무나 위험하니까. 미국도 북한도 선제 공격을 하고 받는 것은 서로 꺼려하는 것이죠. 상대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기는 한다는 것을 도쿄의 전문가의 말을 빌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타겟은 더 멀리 가고 또 이제 그 미국의 공격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스텝이기 때문에, 이런 스텝에 대해서 그 한 일본인 전문가는 인터뷰에서 북한이 굉장히 논리적인 스텝을 밟고 있다, 전략을 세우고 그것을 또 개발을 하고 아주 그 제대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영국의 선거가 미국에도 중요하고 지금 세계적인 추세도 보여주고요. 영국이 한국의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킨 그 유권자들과 비슷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영국에서 이 총리가 주장을 해서 조기 선거가 치러졌잖아요. 그런데 1등은 1등인데 진 1등이 됐고 보수당이 2등이었어도 챔피언 2등이 됐습니다. 진보당은. 그래서 이제 그 테레사 메이가 지금 영국은 의석이 600석이 넘던데요. 650 몇 석인 것 같네요. 650석이군요. 그 가운데 과반을 잃어버렸습니다. 318석밖에 못 가졌고 326석이 과반인데요. 그리고 이제 조금 그 중도 그 좌파 성향이라고 할까요? 그런 그 노동당이 예상보다 몇십 석을 더 얻어서 261석이 됐습니다. 제레미 콜빈. 이 지금 그 테레사 메이가 본인이 조기 선거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았는데 주장하지 않았는데 하자고 했으니까 의석을 잃은 그런 그 의원들에게 미안하다고 했는데, 이게 다 뭐 브렉시트 이런 것과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투표는 하고 났는데 유럽연합에서 탈퇴한다고 보니까 이거 좀 잘못했다 싶기도 하고, 이 테레사 메이는 굉장히 그 브렉시트를 지지했었던 사람이고 당장 지금 그 사임하라는 압력 그 야당에서부터 넣고 있고, 이렇게 그 보수가 진 이유는 젊은이들이 좀 그 중도 그 좌파 쪽인 그 제레미 코빈의 그 노동당에 투표를 많이 해서 어느 정도로 투표를 했냐면요. 70%나 투표율이 젊은 사람들이 그 정도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것 아니겠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총리 계속 그 하기를 원하면서 엘리자베스 2세 그 여왕을 이미 그 만나고 나왔더군요. Her Majesty the Queen, and I will now form a government that can provide certainty and lead Britain forward at this critical time for our country. 보수당만이 영국을 온전하게 이런 그 불확실한 시대에 이끌 수 있습니다라고 총리는 얘기하고 있지만 별로 국민들은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영국 테레사 메이 총리의 이 같은 그 실패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그 개발된 국가, 힘 있는 국가 가운데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유일하게 그 친한 지도자가 친하다기보다 뭐 서로 얼마 안 됐으니까요. 코드가 맞는 사람이 테레사 메이인데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어렵게 됐고, 당장 영국이 EU에 가입을 하면서도 파운드는 지켰잖아요. 자신들의 돈. 그래서 EU가 계속 힘들어지고 화폐 가치가 내려갈 때 속으로 웃으면서 표정 관리를 해왔었는데 어제 보니까 파운드가 선거 끝나고 나서 바로 내려가던데요. 그래서 결국은 그 제레미 코빈 씨가 얘기하기를, 노동당 대표, 정치가 바뀌고 있다. 한국에서도 지금 많이 들리는 얘기잖아요. 정치는 우리가 전에 앉아 있었던 그 박스가 아니다. 이제 다른 것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그 미국의 그 버니 샌더스 후보는
연방 상원의원이 제레미 코빈에게 이미 그 축하 전화도 걸었고요. 좀 진보적이니까 영국이 테레사 메이가 굉장히 그 보수적이고 올드 스타일로 가고 강압적이고 하다 해서 처음에는 뭐 우리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왜 그 어려워하는 유럽연합에 돈 많이 대고 지원을 해줘야지 돼? 탈퇴해야지 하는데 혼자서만 잘 살 수 있겠어요. 지형적으로 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 뭉쳐 있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조금 회의감을 느끼는 것이고 오히려 지금 뭐 다른 그 유럽연합에서는 테레사 메이도 지금 이렇게 됐고 원래는 그 날짜가 정해졌던데요. 언제부터 6월 19일부터 뭐 브렉시트 그 탈퇴에 관한 협상이 시작되는데 차라리 당겨서 할까? 뭐 여러 가지 영국의 위상도 조금 그 내려가고 있다는 분위기고요. 그에 비해서 프랑스는 일요일에 총선이 있는데 5월 초에 대통령이 된 임마누엘 그 마크롱 다수당 필요합니다. 지금 의석 없잖아요. 그 본인도 뭐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이고 하니까. 그런데 여론조사 보면은 이 다수당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 임마누엘 마크롱이 이끄는 당이. 그래서 본인들은 지금 공공기금 지출을 줄이고 그리고 노동시장을 좀 자유화하겠다는 것을 내걸고 있고요. 일본도 변해서 200년 만에 처음으로 아키히토 왕이 내가 내려가고 싶습니다. 공식 석상에 나가는 것도 하도 많고 힘들고 건강도 안 좋고 뭐 이제 83세가 되니까요. 건강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평생을 그 왕이라는 자리에 묶여 있었잖아요. 일본 왕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정치적으로 관여할 수도 없었고 정부의 어떤 파워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행사에는 또 꾸준히 그 참여해야 되고 정부와 내가 의견이 다를 때 아무 말도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괴로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일본 법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3년 안에 왕위에서 물러날 수 있게 하는데 2018년 말부터 아마 그렇게 왕이 안 돼도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57세인 그 나루히토에게 왕위는 그 돌아가게 되겠고 남자요. 다시 돌아가게 되겠고 정말 8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자연스러운 삶을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로버트 리안 그 34지구 아직 그 개표가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3,000표는 너무 작다. 1,600표, 1,400표 정도 개표를 더 해야 되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아마 그 로버트 리안 후보에게 갈 것 같습니다. 로버트 리안 측에서는 80% 가지면 우리가 당선된다 하는데 그것은 좀 힘들어 보여도요. 그래도 그 격차는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너무 많이 샀어요. 그 미시건 주립대학교에서 지난해에 1,250갤런의 마요네즈가 남아서 어디에 가져다 줬더니 푸드뱅크에 이걸 먹으라고 갖고 왔어요. 그래서 거절당해서 학교에 있는 그런 그 농장에서 뭐 비료 만들듯이 하는 곳에 해서 결국은 에너지를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다